그 여하고 우리 실무자인 그 한전에 또 한 분 있는 거 없죠. 그 영업팀장 말고 사장님 감사 말고 왜 제일 왜 오른쪽 가고 있어요? 감사가 두 명이었고 제일 왼쪽에 제일 왼쪽에 팀장님. 팀장 IT 감사 팀장. 그것도 감사 팀장이. 이 감사가 상임 감사가 되면은 한전 사장 다음 서열이에요. 근데 사장은 절대 안 만나주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한 번은 또 부딪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집회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의 매수를 더 낮추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르는 재반 비용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전과의 그 계약 시에 우리가 지금 전자식 계량기들로 엄청나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단가 설계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대도시 그 광역시 기준으로 한 매금 침하면 900원인데 그 전자식 2종이나 3종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 실정이잖아요. 이거를 현실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업무 못지않게 더 나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2024년도까지 지금 그 금침 송달 단전이 이제 늘어나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2022년 6월이 원래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종료. 근데 그걸 24년도까지 늘려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더 늘어날 계획이에요. 지금 뭐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MI 지금 계량기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자꾸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 생각은 25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지금 신규 업무들이 어제까지 나온 게 총 13가지였는데 지금 7가지로 줄은 상태예요. 그리고 7가지 이하로 줄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틀 전에 우리 MCS 본사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전으로 넘겼는데 한전에서 법률 검토가 들어갔어요. 우리를 줘도 수의계약을 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이 중에 거의 다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앞으로 돌아가서 한전의 이런 문제들을 지금 오늘 또 오후 3시 반에 한전 최철호 위원장하고 지금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집회를 풀더라도 저희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이 조건들이 1월 15일까지 최종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 문서화가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과 변화할 게 없어요. MCS에서는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업 자체 내에서 한전은 적자를 봐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당장에 적자가 가면 죽돌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한전에서 돈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이걸 떠나는 게 아니다. 잠시 물러나는 거다. 물러나고 그 안들이 1월 15일날 그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2월달에 바로 임금협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 6차까지는 임단협을 해야만 임금협상을 해야만 명분이 생겨요.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 비록 하루에 100명 미만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만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곧 다 이제 예방접종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연대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도 어제는 이틀 전입니까? 이틀 전에 저희들 그 자회사 모임이 있어요. 이번에 2017년도 7월 20일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과를 승인되고 넘어온 업체들이 저희들이 8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7개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업도 같이 연대를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파업을 하면 51%가 지금 필수 인력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49% 그때도 2,000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2,000명에다가 우리가 그렇다고 왜 이런 사인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막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10일차에 거의 라면 한 끼는 라면을 먹고 이렇게 버티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 노동조합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투쟁 기금이라고 해야 우리 투쟁 기금 얼마쯤 있습니까?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예를 들어서 2,000명 정도 투입하면 2억이 한 2, 3일이면 소진 나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싸움에 돌입을 하게 되면 최소 한 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싸움에 임해야 돼요. 얼마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를 이제 예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 지금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조합비 투쟁기금을 모으지 말자라는 사람들은 막 나오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투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한전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게 뭐냐면 한전 창립 이래로 하루 이틀씩 파업한 거는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근데 이렇게 장기화 10일까지 끈 경우가 이번이 한전 역사상 처음이에요. 한전 직원들이 지금 한전 MCS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도 몰랐습니다. 우리 지점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여기 본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 MC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다 알게 됐습니다. 홍보 효과도 좋았고요. 이륜차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감사들이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감사위원장님. 이분이 투쟁 현장에서 26년 동안 투쟁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엄청나게 그 대변을 해주시고 영업처장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성과를 조금 받았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극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오늘 임금 협상팀들이 들어가서 12시 정도에 나올 건데 이게 잘 되면 제가 2시쯤에 올라가서 사인을 하고 5시쯤에 예정이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좀 그때까지 있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좀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각자 지휘로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경에 공고를 내서 3월 1일자에 현장 투입시키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단 여기에 인원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리고 1급지는 제외입니다. 1급지는 현재 다행히 경기 남부, 인천, 서울, 남서울 지부 여기가 다행히도 다 언더티어예요. 이번에 그 평균 9.4%를 내리는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이번 12월 달에 정년 퇴임하는 인력들이 지방보다는 대도시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뭐 하물며 지금 70%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지금 할 정도로 지금 매수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가용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급지 우선으로 인력 배치가 될 건데 여기에 특히 부족분을 느끼고 있는 게 충청권하고 지금 호남권이에요.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한 3-4명,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년 1월 달부터는 AMI가 상급지 우선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도 인력 배치 현황이 어려운 곳 여기부터 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MI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죠? 한 동네에 돌아가지고도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가니까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번에 올라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한 집에 계량기가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AMI가 돼 있고 한 개는 안 돼 있어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산 위에를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 거는 AMI가 안 돼 있고 밑에 올라가는 기간에 있는 몇몇 개는 다 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 보러
우리가 5,000원, 6,000원, 그러고 시간을 1시간씩 소비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 땅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고위치에 있는 거, 그 계기 위치 누적정이죠, 그죠?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 고객들이 원해서 검침일 변경한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은 남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동쪽에 있다면 또 그걸 보러 가야 되는 이런 게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전 직원들은 하다못해 고지서 한 장을 고객들한테 민원이 걸려 갖다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출장비를 받아요. 그 자기 한전 차량에 한전이 제공하는 기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점심시간 이전에 나가면 밥값, 이런 출장비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가도 좋아요. 그래도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도 귀찮아가 우리한테 기다렸다가 우리를 주고 갖다 주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반 송달 단가하고 똑같은 단가를 받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감사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차량을 타고 우리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4-5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일하는 게 과연 우리가 택배회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택배회사 이 사람들이 산재보험도 가입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안 해주려고 해요. 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입니까? 엄연히 한전에서 이 일을 시키면 이륜차를 구입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 돈을 해줄 돈이 없습니다. 한전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한순간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지금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거고 처음은 조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거를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승복에 있어서 그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정훈 국회의원하고 내일 나주 자기 당사에 가서 지역 당사에 가서 저희들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죠. 이낙연 국무총리인가요? 국무총리하고 이번 달 안으로 또 우리가 만날 겁니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연대 투쟁을 내서 여기 최소한 한 3,00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제 전면전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거 불평불만 없이 그냥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중에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선봉에 우리 지회장님들이 서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인원이 다 없어진답니다. 우리 하이패스보다 더 나은 신용카드 결제로 이제 그게 등록이 된대요. 자기가 이제 매달 결제일을 두고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면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돼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는 인원 보충이 작년 한 해 800명 했답니다. 800명. 인건비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 대안은 뭐냐 그랬더니 그런 거 걱정할 필요 뭐 있냐, 희망퇴직 다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틀린 게 우리는 단가 개념이잖아요. 단가 개념. 만약에 2명이 필요한데 2명을 다 받게 되면 나중에 AMI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기존 직원들이 그런 성과 부분이나 인사이동 대상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받으실 때도 요구를 하실 때도 그걸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일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번 임금협상 때 재무제표를 다 확인을 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00%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내역은 예상치였거든요.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물며 책걸상을 1000개를 연말까지 보급하고 하는데 매듭 이런 예산들이 다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곧 열람할 거예요. 중순까지 열람을 해서 이 남는 돈들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도 여기 1차 지역, 2차 지역들이 다 있는데 1차 지역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20만 9천 원 소급 적용 받았고 또 한 번 더 또 돈이 또 유일하게 또 똑같이 나갔어요. 20만 9천 원이 또 단기 순이익으로 한 거를 20만 9천 원을 또 드렸거든요. 올 연도도 이 재무제표를 확인 후에 단 이 명목을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못 나갑니다. 우리가 한전이 100% 출자한 회사죠. 우리는 한전 감사를 받는데요. 여기에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옆에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 옆에 많죠. 우리 지금 여기가 총 16개인가요? 16개가 와 있거든요. 자회사들이. 이 16개들이 보면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93% 이상을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96.29%를 계약을 했는데 이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부 사용을 부족한 부분에 하고 회사가 자립하는데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준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 이 돈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작년에 우리가 한전에 청구한 전체 파이가 3,700억이라면 이 3% 계산 한번 해보세요. 1% 붙으면 37억이니까 그 100억이 더 넘어왔죠. 100억 이상이. 근데 이 돈이 우리를 거의 다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옆에 보이는 이 한전 이 건물 짓는데 돈이 건물만 짓는데 3,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여기 KDM 같은 경우도 한 2천 몇백억. 이 토지까지 계산해보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 배경들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도 우리는 단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작년에도 단기 순이익을 내놔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원래 이 용도로 나가긴 하지만 명목이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 공동노력 연말 위로금 해가지고 연말 위로금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기 순이익 그거 나가면은 야 이 단기 순이익 직원들 주라고 줬어 그러고 한전에서 제재가 들어가 버려요. 만일에 직원들이 아이씨 주더라도 이름 더럽네 갖고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돈은 아마 작년에 20만 9천 원보다는 더 내놔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재무제표를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것도 지금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1월경에 지급이 될 거예요. 결정이 12월 쪽으로 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및 오지 상간지역 위험수당 및 오지수당 신설 이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사에 어려운 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전에서 들어갔고 이거 적극적으로 2월달 임금 협상이 돼가지고 만드는 걸로 진행이 됐고 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거 저희들이 단돈 5만 원이라도 받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적을 수는 있어도요 이 돈이 상당히 큽니다. 한 달 생각해 보세요. 상급지의 전체 인원들 이 상급지가 전체 인원의 절반이라고 봐도 2,000명 같으면 그죠? 돈이 얼마인가요? 5만 원에 2,000명 같으면 한 달 1억인가? 1억이에요? 1억이라는 돈이 더 지출되면 1년 같으면 12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게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퇴직금도 늘어나죠. 근데 이런 게 공정금 따라오면은 한 10한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미쳐버리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 첫술에 내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합의가 됐습니다. 금액만 정해지지를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PC하고 안전용품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이건 당연히 지금 예산에도 잡혀있고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망원경이나 우리 후레쉬 드라이버 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봐주시면 지금 현장에 지금 신발이 지급됐나요?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P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환경수당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수당을 상급지로 받는 지역들, 이 지역은 라이센스를 보급해서, 이 라이센스가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뭐야 공유기인 줄 알았는데 일종의 공유기 역할을 하는데 한 대 뭐 한두 대 그래 됐다더라고요. 한두 대 정도. 일단은 재원이 지금 회사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올 연도는 일단 계약이 다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더 받아오면 이건 바로 다 현실화시킬 수 있을 건데, 일단 상급지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100% 다 풀기로 했습니다. 단 2급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만주로 하는 데는 좀 제외가 되고, 읍면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들은 100%가 아닌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1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돈이 너무 없다고 해서 이게 일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새로운 계약이 되고 하면 임금 협상 중에 논의해서 이 부분은 바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문은 또 들으셨죠? 우리가 PDA가 없어지고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다 보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빠르면 1, 2월경에 전부 다 보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될 예정이에요. 어떤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1년 동안은 우리가 PC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협상을 통해서 이건 아마 노사협의회에서 진행이 돼 나갈 것 같아요. 1월 달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수송달 같은 경우에 해지 예고서, 단정 같은 경우는 입금 확인. 입금 확인은 우리 없는 거를 우리 회사에서 돈 조금 더 받아와서 그건 명목을 만든 거예요. 한전에는 별도로 단전 입금이라고 해서 돈이 안 넘어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우리가 재송달 수수료 주기는 주지만 현실성 없는 단가로 주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재송달 수수료 한 10몇 가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회사를 보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깜짝 놀랐는 게 PDA 우리가 현장에서 보장이 나거나 뭐 이래가 오타가 막 나는 부분들, 이런 거 계속 넘어오자마자 검침사 시절부터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회사가 전달했다 전달했다 알고 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이 한전 MCS 본사가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면 찍히잖아요, 그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이번 한전과의 재계약 시에 노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당신들한테 원망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노조 의견서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부터 전자식 계량기 단가 현실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토바이 어떤 문제점들, 차량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걸 별첨으로 해서 같이 넘겨주고, 단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거는 따르는 겁니다. 이번 협상 시에 이 부분이 수행이 안 될 경우에는,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총골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뭐 하면은 우리 사장님도 지금 홀쭉해졌어요. 10일 해버리니까 한전 사장한테 얼마나 뽑겠는지 완전히 뭐 몸이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반쪽이. 자기들도 이런 경우를 안 겪으려면 더 열심히 해서 받아오겠죠.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전이 우리가 그 대외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를 분기별로 해달라고 했더니 분기별로 하게 되면 이게 감사가 돼버린대요. 감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달이 하되 여기에 병행되는 게 있습니다. 따르는 조건들이 징계가 아닌, 쉽게 말하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세요, 잘 하세요 라는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단 여기에
학사금침이 나온다거나 뭐 5단전을 한다거나 이런 중대한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간부들은 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전부 제외입니다. 이거는 문서화는 안 되고요. 전부 다 지사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명령서를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조합 간부들은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은 위축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의미를 조합 간부들 쪽은 전부 다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다 있고, 기도 점검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여기 플러스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만 할 게 아니고 관리자도 하자. 그래서 다면 평가가 들어갈 예정인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늦어도 내년 3월 1일자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빠르면 2월 1일. 이 관리자들도 문제점 있는 관리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직원들이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리자가 그냥 술 안 사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점수 매기고 이러지 못하겠죠. 그이랑 자기 절대 나 버렸잖아요. 자기도 무조건 빵점 줘버리는데 평생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PDA 요원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안 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냐면 작년도에 우리 회사에서 한전을 상대로 PDA 부분만큼의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받아오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래 됐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그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태블릿 PC가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떤 담당자가 있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는 당신들이 한전에 요구해서 미리 이런 거를 돈을 따와라, 인건비로.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별도 책정돼서 돈이 넘어온다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원래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역시도 한전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PDA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PDA가 각 지사별 지사 소유 소유물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옆에 지점에는 모자리고 여기는 남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본사 차원에서 해결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장난 PDA 이거를 한전에서 태블릿 PC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보급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안을 몇 개가 고장났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우리 본사에 연락이 와서 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들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자료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곧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수리 및 이런 게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사원 이거는 우리 대의원 대회 때 보셨죠? 근데 이거는 그 대의원 대회에서 주는 수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창립 기념일 이때 없던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었는데 이거를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 포상자의 20%는 조합에 배정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지사의 30% 본사의 50%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금액은 뭐 비록 줘봐야 뭐 30만원 뭐 이래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징계가 떨어지더라도 한 단계 낮추는 게 되고요. 어떤 진급할 때도 가점이 부여되고 온갖 영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합에 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 하는 분들한테 저는 예정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업무 관련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침, 송달, 단전이 지금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간소화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서류를 만들더라도 간소화를 해서 만들겠다는 게 지금 회사 측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 및 한전 MCS 본사에다가 요구를 해주세요.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안 물러서겠다라고 했더니 현재 답을 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거는 영업처 소관도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 시즌이 되기 전 바로 한 달 전쯤에 한전 내에서 부서별로 한두 명씩을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 인원이 되는지를. 비밀리에 차출을 해버린대요. 차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답을 줄 수가 없고, 우리 이거 계속해서 부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연차 사용분인데, 연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6개밖에 유급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자기들이 6개 유급을 받는 것까지 다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 없는 걸로 해달라 라고 일단 이야기를 삭제되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투쟁기금에서 지금 급여 손해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희생자 보상기금을 출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적을 거예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아마 많은 타격이 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10일 만에 이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은 금액은 아마 상당히 적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위해서 70% 업무는 우리 충청권에는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해주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걸 돈을 떠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70%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만 별도로 신청해 줄 생각입니다. 대도시에 지금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100%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환원을 시켜주되 인사 1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사 1순위, 2순위였기 때문에 이걸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상 복구가 되면 원칙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안 되니까 다시 원상 복구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제외되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협의를 해서 시키는 조율을 하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대상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회장님들하고 앞으로 많은 소통을 내서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AMI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역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점별로 직원들하고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세서가 안 필요해요. 관세가 되는 문제도 아니고 100% 되는 지역들은 우리 지부장님을 통해서 빨리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올라가요.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이런 비율들이 농어촌에만 가도 10%는 넘을걸요. 10대 중에 한 대는 있을 겁니다. 그죠? 이중 계량기들 있죠? 그리고 농사용도 요즘은 이중 계량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한 20% 넘겠어. 상급주도 20% 넘을 것 같고 일반 시들도 30-40%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0%대까지 안 가겠나 싶은데 이 돈들이 900원 받는 걸 우리가 지금 요구해 놓은 단가가 있어요. 우리가 4배수 적용하라고 아까 팻말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다 못 받겠지만 이걸 현실화 시킨다고 보고 대만 받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복지 부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가 순매수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산재자가 현재 4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고 지금 병유가 지금 80몇 명, 합쳐서 지금 130명 가까이 돼요. 여기다가 개인 질병까지 합치면 현재 한 200명이 지금 못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현장 직원들, 남아있는 현장 직원들한테 전부 다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 인원으로 100% 해서는 못 시킬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힘드시지만
협상을 통해서 매수가 어떤 적용을 받기 전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당분간 2024년, 5년까지 고생이 좀 되더라도, 인력 운영률을 조금 고생되더라도 한 1명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좀 성과가 좀 나오는 상태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좀 불안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끝내고 만약에 5시쯤에 우리가 이 출가를 하러 올 건데, 만약에 이 협의가 잘 안 되면 계속 진행해 나갈 거예요. 저는 처음 생각이 집행위원들로 구성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 혼자라도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텐트 하나 쳐놓고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 태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직원들한테 이게 전부 수쟁조끼를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터질 때는 저전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수쟁조끼를 입고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한 점만 알려야 될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이걸 이걸 하고 다니면 직원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수쟁조끼에다가 등에다가 왜 우리가 KTX 같은 거 타보셨죠? 타보면 등에다가 부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문제점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적는 그걸 달고 현장에서 일을 일단 파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바로 추진해 나가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에 이거 보통 10,000원 하는데 이 돈들도 한꺼번에 3,000불씩 막 이래 해버리면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요. 이런 것도. 이 투쟁, 이는 우리가 해서 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여기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나눠도 되니까 일단 투쟁 조끼들만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각 지부장님들한테, 각 지회장님들한테 현재 직원들 치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늦어도 2월 중까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천막 안에 일이 있으시니까 협소하죠? 이게 돈이 상당히 비싸요. 이 천막 지금 4개를 빌렸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0명이 필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로 해도 20명이에요. 한 개당. 양쪽으로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인데 2,000명이 움직인다면 이게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한 50개는 깔아야 돼요. 50개. 그리고 아마 2,000명 투입되면요 10일도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2,000명 밀어붙여가지고 저 안에 열곳에 가가지고 안에 1층 다 점거해버리면 한전 봉사무가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해결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상태가 오면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구속이 되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단 그렇게 되더라도 희생자 보상 규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월급은 안 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합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나 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몇 시간은 안 남았죠? 5시까지 하면 이제 한 6시간 남은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점심 투쟁 한 번 더 해주시고, 저녁에는 5시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저녁 투쟁은 아마, 협의만 잘 되면, 그냥 투쟁 없이 천막이 걷는데 좀 많이 참수하고 이런데 좀, 우리 시청 동지들이 좀 많이 끝까지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지 말고. 아까 말씀 중에 상급지 라이센스라고 하신 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라이센스라고 공유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공유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공유기. 네. 그래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 미만이잖아요. 거기가 이런 데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읍면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일부 더 확충해 주는 걸로 해봤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 예. 좀 말 좀 해주십시오. 크게. 예, 한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은 방법을 좀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검침 업무 송달업무를 하는 와중에 송달 해지예고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면은 1차, 2차, 3차를 가지고 예고서를 나중에 제출할 때 그 구조를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관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FM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들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 홍길동을 만나서 안내를 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2차, 3차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점장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도 알아요. 거짓말이 거의 90%인 거. 하지만 이거는 한전에 보여주기, 어떻게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난 우리가, 자, 100% 다 이름 적어버리면 다 거짓말이 꼬록 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중간중간에서 지침을 적더라도, 2차에 가가는 만났다고 또 적어버리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최소한 협력사 사이트는 보고 지침을 적으세요. 야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요번 감사에 지적된 거 보면 협력사 사이트를 띄우고 지침을 보면은 7777인데 이 예고서에는 1, 2, 3, 4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우리 지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감사원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일부러 그 사람을 풀로 안 내리려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경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조합간부예요, 그분이. 예, K2 우리가 심사 내역에 우리가 하더라도 이름 적고 에어컨 전기 있다 이래 적으면 끝인데 이분이 숫자를 구하고 0을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 조합간부들 좀 이런 거는 좀 힘이 들더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름 정도 숫자 적고 에어컨 이러면 에어컨을 쓰고 이 사람한테 안내했구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간부가 힘이 들어가지고 구형을 찍으니까 감사원이 물었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조합간부한테. 그러니까 지기를 못 줬죠. 조합간부가 되놓으니까. 이게 숫자는 숫자가 크니까 과다고 0은 숫자가 적으니까 과소다. 아유. 그래 최소한 우리가 좀 뭐라도 찍어주면 되는데 이 감사원이 한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북에서 있었는데 내년에 퇴직하는 선배인데 숫자 0자를 찍어가지고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래요. 선배님 이거 숫자는 뭡니까? 야 이 양반아 숫자는 숫자가 크니까 과다 아이가? 0은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과소지. 그래 감사원이 선배님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게 나는 경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우리 다른 쪽에 간부예요. 그래 최소한 우리가 100% FM대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일은 FM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되 조금 그래도 룰을 잡아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요, 지적된 게 보면 거의 그거예요. 해지 예고서 하나도 정리 안 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지 예고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네. 집에 있는데요. 해지 예고서를 집에 놔두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집에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를 왜, 무슨 정리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침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지침 안 적어요? 참, 이 답변이 그런 겁니다. 예고서는 무조건 사무실에다가 붙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집에 가져가시더라도 저녁에 들어가 정리 아침에 무조건 갖고 와야 됩니다. 감사원이 들이닥쳤는데 그래 예고서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집에 있다 그러고 그게 잡히게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교차 금침이나 이 모니터링이 실시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의 한 곳, 경기 북부의 한 곳, 이 세 곳에서 원래 40대 초반 된 사람 3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 왜 해고가 됐냐면 목욕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동네에 다니면서 망치로 계란기를 다 끼고 다니고 있다고. 여기 가보니까 우리 직원이야, 우리 직원. 문제 심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해고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피해가 다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안전에서 숭배 쏘고 들어가고 있어요. 돈 이건 엄청납니다. 이걸 연락이 와서 한전감사실에다가 열라고 하는 거를 영업체에서 먼저 우리 회사로 연락을 주는 바람에 우리 회사가 영업처 다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연락이 돼서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좀 해달라.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고를 올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지사별 교차 확인 검침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할 거다 라는 차원으로 지금 계속 그게 시행이 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복수노조를 때려잡기 위해서 뭐 했느니 우리 직원들을 옥죄기 위해서 하느니 이런 소문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됐다면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 올연도에 해고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한전감사가 대대적으로 다 투입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고지서를 산에 올라가 뿌려 뿌는 바람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지서가 지금 전부 날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원룸에 혼자 사는데 원룸에 가보니까 고지서를 완전히 각을 잡아가지고 다 세놨어요. 하나도 송달을 안 하고.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자기 정구역에 과침, 정구역을 과침해요. 정구역을. 검침을 왜 했냐면 자기 구역에 그 사람은 12시까지밖에 검침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구역을 검침하는데 12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니까 집에 간대요 그냥.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 또 안 한 대를 또 한대요. 그걸 몇 년을 그래 버린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맞춤돼준 거예요. 공장에 전기세가 200만 나오던 것이 2천만이 나와버렸어요. 이 양반이 숫자를 잘못 넣어버렸겠지. 전자식 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도 다 그려버렸어요. 전자식 계량기는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 그거를 발각된 게 200만원 나오는 것이 2천만원에 나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 거의 공장지대인데 그 몇 군데가 다 받침이 나 있으니까 전수조차를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검침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5번 이상씩 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그래 쫓아보내면 또 일내가 또 쫓겨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저희들 이번에 피대요원이 12월 1일자로 현장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대요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전하고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왕복 10km예요. 사무실이 한전하고. 그럼 피대를 과장이 이제 견인을 하니까 과장이 7시에 가서 피대를 놓고 8시 반 되면 피대를 들고 한 30분, 35분 거리 차를 타고 다시 와요. 저희 사무실로. 그러면 저희들이 8시 50분이나 9시 다 되면 피대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현장에서 피대를 받고 나갑니다. 나가면 4시 반에 다시 다 들어와야 돼요. 4시 반까지. 못 들어온 분은 한전에서 직접 가야 돼요. 저희들은. 다 들어와면 4시 반까지 피대를 전부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면 4시 반에 들고 다시 한전으로 30분 거리를 차 타고 5km를 갑니다. 거기서 피대를 심사하고 가면 과장은 7시 퇴근이에요.
이런 특수사항은 저희들도 좀 배려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배려 다 했습니다. 지금 PD를 다 없앤 게 아니고요. 지점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 그리고 왜입니다. 눈이 완전 신명 상태에 있는 PD용이 있었어요. 전북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점장의 문제입니다. 그 지사별로 다 명령이 내려가서 어려운 여건들, PD 상황들에 대해서 다 그 안 되는 부분에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점장이 누구죠? 백승훈 씨입니다. 쪽 한번 해주십시오. 그 지점장 역할 뭐 한 거잖아요. 예. 그 다른데 지금 한 이 업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점장들한테 진짜 이 사람이 뭐 할 상황이다라는 거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이런 특수 상황이잖아요. 이걸 하면은 그 태블릿 PC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올렸으면 됐을 거예요. 그 백성봉 지점장 쫓아 보냈어요. 지금은 해결 방법 없으면 이게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제가 있는 지점장은 다른 데 가도 또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제도 사장님하고 만나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이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으로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계속 한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관리자들은요 솔선수범합니다. 오히려 너가 힘드니까 내가 좀 희생할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명 중에 8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자기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합 간부님들이 각 지점장, 저는 딴 건 없습니다. 어제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인사권에 침범할 마음도 없다. 단 현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목소리, 이 현장 지점장들의 문제점, 과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는 계속해서 회사하고 지금 싸울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겠습니다. 그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문제되고 있는 관리자들은 수시로 우리 본부 우리 조직실장님이 계시니까 조직실장님이나 우리 여성실장님이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접수해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진짜 안 고쳐진다면 현장으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지점장들도 꽤 있죠? 네. 거기는 문제 안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거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점수 낮은 분들은. 낮은 사람들은 그걸 시행하려고 다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만 하면 하겠습니까? 그걸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인승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끌어내려야죠. 그 사람들은 현장 또 내려와도 또 사고 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또 문제가 돼요. 사람은, 나이 50이 돼버리면 자기 성향을 못 바꾸습니다. 고치지를 못합니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가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저 친구가 요즘 그거는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사의 편법을 쓴다고 해서 저쪽 지사의 편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편법 써주세요. 이게 안 통하죠.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AM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인천에 제가 다 돌았습니다. 인천 세 곳은, 3개 지점은 우리 왜 도로 중간에 계량기가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보이치 있는 거, 산 속에 있는 거 해결 100% 다 해준 데가 있습니다. 지사장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사장이 요금 차장 담당자들 다 설치한 담당자 불러가지고 금침회사 지회장, 지점장을 불러가지고 면담해가지고 선수 적어내라 데리고 다녀요 그냥. 근데 안 해주는 데는 적어내라 그러면 맨날 적어내라 그러고 안 해주죠. 그 지사장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보고가 다 들어갔고요. 몇 건이라는 게 앞으로 그거 우선 정도 시행될 겁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한전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더 고정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조금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천에는 검송단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지금 정리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검침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부분이 어렵죠? 검성단을 같이 한 번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외부서를 정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이제 검성단이 따로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뭐 편애하는 것은 알지만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겠지만은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지 현장님께서 이거 좀 어떤 체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과대하게 업무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고서를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건 모든 지금 못 받습니다. 아니 그래 이제 하는데 현장에서 가서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일은 100% FM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좀 집에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름을 적든지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침을 적더라도 이 정도로 보고 좀 적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100%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송사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들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현장 찾아가가지고 고객 다 만나가면서 요즘 코로나 기간에 만나다가 푸대기 맞아요 요새.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해라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현재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왜 1차, 2차, 3차 적고 뒷면까지 적으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름을 적고 이름 안내해버리면 두 분, 세 분 적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좀 힘들더라도 지금 보고 적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로는. 근데 위원장 제가 덧붙여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리스트가 올라가요. 아래층 저기 요금팀에서 리스트가 오는데 예고서가 아니라 리스트 자체가 올라와. 거기서 우리가 해요. 예고서 말고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전화.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 예고서 올라오기 전에 2개월 된 부분에서 해서 우리가 그걸 적어요. 거기만 적은 게 아니야. 전산에 또 입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벌써 두 번을 해버리는 거 일단 예고서 말고 그걸 하래요. 아래층에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왜요? 요거를 거기서 아래층에서 물려 부분에 적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래층에 우리 데이터를 내요. 거기 또 일단 리스트 올라온 등에 그러고 전산에 또 입력을 해달라고 해서 또 해요. 거기 그러면 벌써 거기서 두 번이 되는 거야. 예고서 빼고 그러니까 시간상 하지 말라고요. 걸리는 거 그래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부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메모를 좀 우리가 활동을 공사 차원에서 많이 하되 말하자면 예고서를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많이 하는데 두 번 일단은 최소 두 번은 하는 거예요. 리스트 올라온 게 한 번, 전산에 한 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은 공사 차원에서 어떤 서류 간소화 부분하고 또 붙여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거 있으신 분? 구속 연수회의 이분이 올라가는데 예전에 한전하고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단계별은 답이 나왔었잖아요. 1월 1일자부터 적용이라고 1차 지역들은 내년 1월 1일자 적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 우리가 이 부분을 노무사를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집회에 나오기 전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0%라고 0%.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1차 지역이 5월 1일자로 전환대가 넘어왔잖아요. 5월 1일자부터 전환해서 8개월 소급해라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과 동일하냐면 노사전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도장이 안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 봤듯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왜 지느냐에 대해서는 거기 노사전 대표로 나왔던 우리 노척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거 잘못 협상했으니까 너거 10억, 20억 배상해내 이렇게 해도 법적인 책임이 안 따른답니다. 왜? 우리한테 뭐 뭐를 써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거가 위원장이라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사무처장이라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정지윤, 정윤, 김동서 요 처장들이 그 당시에 나온 애들, 그리고 여기 함규식, 한전 재미십장 이 4명이 저희들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어요. 하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답니다. 왜? 한전 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위임장을 안 적고 나왔어요. 그런 걸 확인하고 노사전을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당신들이 대표성을 띄고 나왔으니까 그 위임장 줘봐. 위임장을 서로 한 장씩 갖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소송은 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받을 확률 0%랍니다. 0%.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뭐 소급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 진행을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달라드는 사람도 있답니다. 단 뭡니까? 변호사들은 선수금을 받아 먹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길 확률이 0%래요. 0%. 그래서 일단은 1월 1일자에 적용을 일단 받고요. 나머지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임금소송은 그 회사 전환 퇴사하고 3년 동안 유효기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더 많은 질의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임금 개선입니다. 그죠? 임금 개선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조합 측에서도 안을 내고 있고 회사 쪽에서는 지금 조합비에서 총 재원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 임금 뭐라 해야지 컨설팅 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해서 4개월 과정이랍니다. 4개월 과정. 이제 5천만 원씩 서로 내가 하자는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합 간부들이 회사에서 돈을 다 내가 해야지 왜 우리 걸 쓰냐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회사에서 돈을 내라는 이유가 다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꼬투리 잡으려는 심보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5천만 원을 내놓으면 발을 못 뺀다는 거죠. 지금 단계별이라든가 얘네들이 지금 임금 쓰게 하는데 뭐 어떤 걸 지금 잡아내려고 하냐면은 환경수당, 단계별, 그리고 내년도 임금 인상분, 그리고 단기 순이익 생기는 이런 부분들, 요번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안 주고, 원래는 원래 안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건속의 차이를 쓰고 직급의 차이를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장에 자기 돈을 공유하게 돼버리면서 1억이라는 재원을 쓰고 하는 거는 안 말립니다. 좋은 방안 같으면 오케이 하면 되고 아니면 캐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합비를 반으로 하는데 의도가 좀 잘못된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액연봉자들입니다. 고액연봉자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지만 연봉 8,000대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정당성을 띄고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회사에 40년 근무했는데 8,000 받는다고 욕하면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정하는 행위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연봉 저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임금 개선을 하려니까 임금의 하락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개입이 4,500, 5,000, 5,500, 6,000 이런 식으로 됐으면 아주 쉬워요 하기가. 근데 이게 5단계까지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7,000, 8,000 1이 돼버리니까 개선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63년생까지가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64년생부터는 퇴직자가 거의 완전히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63년생까지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이런 임금 개선하는데 쉽다는 겁니다. 5월 연방자들도 거의 다 대부분 다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위원들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저 3시 반쯤 돼가지고 한전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 요구할 거, 개선해야 될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나오도록 하고, 내일은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 신정훈 국회의원이 계세요. 거기를 저희들이 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 한전과의 문제 시에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또 전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우리 동지들의 마음과 똑같이 어디 마음 한 구석이 좀 하질 않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론에서도 보시기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걸 장기화하기가 좀 부담이 많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물이라고 있고 개선점을 찾는다면 이번 임금 협상 및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되면은 10일 동안의 이 집회 과정을 한전도 봐왔고 우리 한전 MCS주의 사장님도 다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더 큰 일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마 해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동지들, 오늘의 이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진짜 죽음을 구사하고 달려야 됩니다. 일이고 모든 걸 다 내팽개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동지들께 그동안 이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제가 서서 인사를 하고 오늘 이 집회 11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해주세요. 단결! 단결!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집행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인 오늘까지 10일 동안 집회를 하였습니다. 엄동의 날씨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조합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준 집행부이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직접 집회 현장에 오셔서 함께 투쟁하고 천막에서 같이 노숙하며 우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동지들이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회사와 한전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 향상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집회를 응원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 집회가 마무리되지만 끝이 아님을 동지들께 밝힙니다. 우리들의 염원이 풀리지 않는다면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인 한전 MCS주와 뒤에 보이는 한전의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전 MCS 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규.